자, 이제 35페이지 가죠.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쪽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보면 개공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 고용했으면 소공은 실무교육 받도록 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에 그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게 핵심인 거죠. 적어보세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X.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틀립니다. 고용했으면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죠.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고용신고되는 거 중요하죠. 주의도 다 나와요, 시험에. 일단 뭐 결격사유 여부 이것도 이제 공무원이 신원조에서 확인하고 특히 주의할 점은 교육의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 만들어 볼까요?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그때 내야 돼요. 그때 내야 돼요. 외국인은 결격 사유만 냅니다. 다른 걸 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헤어지면 10일, 헤어지면 10일입니다.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밑에 업무정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밑에 이제 개공의 책임 15조 2항 되게 중요한 법조문이죠.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업무상 본다. 모든 X 추정한다 다 X입니다. 자,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15조 2항을 적용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15조 2항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시험 지문은 이거죠.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 두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동그라미 1번에 다 적혀있죠. 두 번째, 이 동그라미 2번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자, 소공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 개공만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소공 보조원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너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1, 2번 보셨고, 그럼 둘 다 책임지기 때문에 얘네 둘 간의 관계는 연대채무다.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개공이 손해배상 대신했다면 부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죠. 이건 말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참고하세요. 참고. 그 민법에는 사장님이 그 사장님을 사용자라거든요. 사용자가 그 직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했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중개사법에는 무조건 본다고 돼 있으니까 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냥 100%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과실 책임. 이게 민사책임. 다음 행정상 책임은 뭐냐. 이것도 똑같이 15조 2항을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어요. 소공을 을이라 합시다. 을.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갑이라 합시다. 갑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문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개공에게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시험에 뜨면 5로 푸는 거예요. 5. 왜 맞냐면 15조 2항 적용하니까
개공이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가 적용돼요. 그래서 소공이 행정처분 사유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게 될 때 개공에게도 행정처분할 수 있다. 뭐 다른 걸 예를 든다면 소공이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럼 자격정지죠. 자격정지할 수 있다. 근데 개공이 위반한 걸로 봐서 개공에게 업무정지할 수 있다. 오죠. 개공이 이걸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니까. 네가 위반한 게 뭐에 따라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정상책임이라고 해요. 요즘에 잘 뜨고 있어요. 저 밑에 예제도 되었죠. 한번 읽어보시고 뒷장에 문제는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행정처분 사유 위반했을 때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잖아요. 이게 누구만? 개공만 행정처분을 받는 거예요. 지문도 시험에 나온 건데 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더라도 업무정지는 개공만 받는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우리 법의 50조의 법조문이에요. 15조 이항이 아니에요. 다른 법조문입니다. 50조. 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법에 48조 위반했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받는 사유. 무거한직상 2가 있죠. 49조 위반했어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양양이사, 판매 명수, 의비유유 이걸 위반했어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자에게는 뭘 주겠어요?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또는 벌금형 줄 수도 있는 거죠. 양벌 둘 다 벌하니까 누구에게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을 주는데 개공에게 징역 줄 수는 없죠. 위반자는 아니니까. 개공에게 벌금형 주는 걸 우리 양벌이라 하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관리 감독의 소홀 이런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 주는 건데 형벌이라는 건 형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이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잘못이 없는 자에게. 전혀 잘못 없는데 어떻게 불러다가 재판에서 벌금형 주고 전과자를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는 그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이건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관리가 소홀했을 때 너에게 이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예를 들어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받게 되면 개공의 관리가 소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는다. 소공보조원이 49조 위반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게 되면 개공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는 거죠. 그럼 소공보조원이 징역이면 너는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이면 개공도 벌금. 둘 다 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OX 지문 보면 왜 틀렸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에서 벌금형 받는 거다는 거야. 그러면 내 관리가 소홀하면 벌금형 받는 거니까 여기는 면책 규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됐죠. 면책 규정이 있다.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형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도 벌금형 받는다면 틀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공보조원이 징역을 받았다면 당연히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벌금도 300 이상이면 당연히 이때도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개공이 받는 것도 벌금인데 이것이 300 이상일 경우에 결격이냐? 그건 아니다. 소공보조원은 위반하여 벌금형 받은 거죠. 직접 이 사유를 위반해서. 근데 개공은 위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걸 위반해 받은 게 아니라 관리 소홀한 다른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 준 거니까 이 벌금, 이 벌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받은 경우는 뭐가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밑에 판례 잡으셔야 돼요. 결격 사유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안에는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처벌, 그 판례가 처벌이라고 했는데 그 처벌은 여기서 벌금형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고용인 파트입니다. 자, 인장 등록. 인장 등록하는 이유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했고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랑 누가? 개공과 소공이 인장 등록하는 거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조원 X.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
타 X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주의할 점은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거. 다음 2번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인장의 변경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개공한테는 업무정지, 소공한테는 자격정지. 인장정지 이렇게 되죠. 인장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자, 등록할 인장의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과 소공, 자연인들은 예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는 시절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실명 도장이면 된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7mm, 30mm. 우리 하트 도장. 하트 도장. 참 법인인 개공은요.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법인 인감을 함께 신고한단 말이에요. 등기소에. 개인이 동사무소에 인감 신고한 것처럼.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갖고 와서 등록해야 돼. 이 문장의 의미죠. 그래서 통으로 읽으세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대표자 X. 번째,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지. 도장을 새로 파서 대표자가 이걸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 새로 판 도장이 분사무소에서 법인의 인장처럼 사용할 도장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야 한다. 밑에 지문 X. 그리고 당연히 분사무소 인장을 어디다 등록해야 되겠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다음에 인장 등록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법인은 그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만 찍어내는 건 안 되겠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가름할 수 없다도 아니고 가름한다.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다음 시기.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개공이라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이라면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거기를 같이 해야 한다. X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X는 X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같이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장의 변경. 인장을 변경해서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돼요. 이 동네 7자 2번 나와요. 7mm 인장 변경 7일. 인장의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갖다 내는 거예요. 특이한 건 여기에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24 가보세요. 페이지 24를 가보면 맨 위에 서식 있죠. 서식 오른쪽을 보세요. 등록증,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는 저 밑에 칸에 보면 등록 인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인장 찍는 여분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지자체 조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니까 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등록증에 도장 찍는 건 공무원이 찍는 거고요. 이걸 사무실에 걸고 있으면은 공무원이 이제 단속을 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등록증을 내려서 중개 행위에 그 도장을 사용했는가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하거든요. 자, 근데 왜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되느냐 이거지. 일단 국토부제가 공무원한테 확인해 봤죠. 확인해 봤더니 본인도 이제 수긍하더라고. 개공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전자문서가 등록증 들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소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실수로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 자로 왼쪽에 있는 서식을 보면은 우리 등록 신청서 안에 개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일단 이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디로 가냐면요.
페이지 39 가보세요. 39쪽으로 가보면은 1번 서식. 자, 서식 안에 들어가 보면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 또 고용가게 종료신고서, 또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가 되어 있어요.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는 이 서식을 이용하면은 두 개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장 넘겨서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면 5번 서식을 보면 개공과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 등록인장 변경신고서가 별도로 있긴 하다고. 그럼 인장등록을 언제 할 때? 업무 개시 전에 할 땐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묻진 않아요. 시험에 묻진 않지만. 이런 게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여기 구비서류에 보면은 등록증이라고 써 있잖아. 등록증 원본이 구비서류가 쭉 적혀 있죠. 그래서 다시 그 37페이지 오셔서 정리해 볼게요. 인장 등록, 그다음 인장의 변경 등록, 자 전부 다 전자문서로 돼야 안 돼? 돼요. 되는데 거기 그 변경, 인장 변경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있는 문장 읽어보면은 등록증에는 인장과 변경 인장을 날인하게 되므로 우리 개공은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다 맞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잘못 만들어졌어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쪽 한번 이해해 봤어요. 다음 휴폐업. 휴업은 얼마 초과할 때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 끝나고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미리 신고. 이 단원의 핵심이 미리 신고였어.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다 미리 신고해야 돼. 특히 폐업 조심하라고 그랬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니까 폐업 신고 먼저 해야 돼. 폐업 신고하고 가서 사무소를 접어야 돼요. 폐업 신고할 때까지는 개공이니까 그때까지는 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을 더 하시면 안 되니까 폐업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게 되는 거죠. 다 미리 신고. 그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라?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한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X.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많죠, 여기서. 예를 들면 휴업 신고하지 않고 3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오, 하시면 되죠. 석 달까지는 휴업 신고가 된다고. 또 이렇게 나와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오, 휴업 신고 전자문서로 안 된다. 자, 2번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에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월 초과할 수 없다. 3월 X입니다. 3월 초과할 수 없다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찡집으로 인한 이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때만 6월 초과할 수 있고요. 3자로 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X.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오고 뭐가 더 잘 나오냐면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됩니다. 휴업 신고 휴업 기간 죄송합니다. 중개업에 재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어떻게?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재개 신고받은 등록한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이 책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즉시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 주로 항상 맞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틀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체 없이라고 바꿔내지 않아요. 옳게 내도 사람들이 잘 틀려. 지체 없이인 줄 알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주는 게 즉시죠. 하던 일을 다 마저 하고 해주는 게 지체없인 거고, 밥 먹다가 해주는 게 즉시, 밥 다 먹고 해주는 건 지체없입니다. 이 점심 때 가면 안 돼요. 재개신고하러. 밥 먹다가 줘야 돼. 짜증내요 막. 즉시!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밥알 튈 수 있어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휴업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재개신고할 수 있다. 오.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개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립니다. 꼭 재개신고를 미리 다 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다 가능합니다. 분사무소면 별도로 다 가능하다는 거지. 다만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 첨부해야 될 것이며 이 신고는 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지. 위반시 제재, 우리 휴업에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폐업과 그 친구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게 딱 이 4장이만 나오거든요. 딱 이번 시간이만 나와요. 이 중개사법은. 고용신고 되죠. 고용강의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거 잘 안 내요. 규정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답하셔야 되죠. 인장 등록, 인장이 변경 등록. 그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안 되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중개업의 재개신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증 첨부하는 것도 딱 이 단원에만 나와요. 4장이만 나와요. 이전 신고서 낼 때 등의 짐싸,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의 등록증 첨부. 오른쪽 업무정지는 왜 했었냐면은 그 휴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휴업과 업무정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죠. 근데 업무정지일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 등록 취소일 때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죠. 자격 취소일 때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건 반납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비교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휴업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재개 신고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죠. 재개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업무 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재개 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받았다고 출입문에 쓰는 건 없어요. 출입문에 표시하는 건 이 책 맨 끝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간판 철거도 없죠. 등록 취소일 때 간판 철거하잖아. 이게 업무정지는 반납도 없어. 나중에 재개신고도 안 해. 그다음에 업무정지 받았다고 출입문에 쓰는 것도 없어. 간판 철거도 없어. 가만히만 있다는 거죠. 이 단원이 끝났고 자 이제 41쪽 개공의 의무와 책임. 이 단원이 뭡니까? 양쪽의 중개 의뢰인을 만나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고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의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투, 이걸 이제 배우는 단원이 5장입니다. 5장. 먼저 일반 중개계약. 의뢰인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중개계약을 우리는 일반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땐 개공과 의뢰인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1번. 핵심만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만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좀 비현실적인 법조문이죠. 사장님, 우리 집 팔러 왔는데요. 나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이거죠. 개공이 당황하죠. 이게 뭐니? 어디 다녀? 학원 다녀? 아니 저 무크 공부해요. 어쩐지 그 인간 시켰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밑에 이제 네 가지. 위가 수준. 다시 위, 가, 수, 준.
자,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마트 살아요? 위치. 저 50평 살아요? 100평 살아요? 규모. 저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보통 대화는 다 끝나지. 근데 개공이 10억에 팔아줘. 보비 900 준비 아니라고 그랬죠. 개공이 뭐래요? 아까 보니까 공부하는 것 같던데 우리 집 나와서 딴 데 또 갈 거지. 지금 순회 나왔지. 순회. 커피 몇 잔째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보름만 맡겨봐. 내가 그냥 제값에 팔아줄게. 보비 900인데 500만 받을게. 의뢰인이 좋아요. 콜. 그래서 중개 보수 제안했죠. 개공이. 그때 너랑 나랑 준수 의안 생겼죠. 그러면 의뢰인은 다시 동그라미 위로 올라갑니다. 중개 의뢰인은 내가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개공한테 우리가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가 수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골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틀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요청에 따라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교벌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의 교벌 의무는 없습니다. 없다고 답하시면 돼요. 다음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 근데 표준 서식에 지금 작성을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표준 서식을 정해줄 필요는 있지. 근데 표준 서식은 항상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법에 뭐라고 돼 있냐? 대통령령 19조에 이게 대통령령의 문장이거든요. 대통령령 19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현재 대통령령이 국토부령으로 위임을 한 거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했어요. 그럼 국토부령에 가보면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 국토부령 13조 가보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 19조 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현재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했다 안 정했다. 표준 서식을 정한 거죠. 그래서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걸 권장 양식이니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 푸실 때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법령엔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5.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그래서 밑에 이제 표 안에 보면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 표준 서식은 있지.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한 경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방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이와 달리 전속 중개계약은 표준 서식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되고 양 계약의 공통점 뭐밖에 없다. 표준 서식이 있다는 것만 공통점이라고. 비교해서 내요. 양 계약은 모두 법령에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은 모두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냅니다. 일반 중개계약 마치고 전속 중개계약. 그 양거래 1번은 시험에 이렇게 냈었어요. 의뢰인은 중개대 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에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전속 중개계약이란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계약을 말한다. 오, 이렇게 주셨어요. 별거 없죠. 자, 유효기간. 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양쪽 모두에게, 계공과 의뢰인 모두에게 의무가 발생하니까 유효기간을 주고 있는 거죠. 유효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얼마? 3개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땐 약정이 없는 한 이게 꼭 써주죠. 약정이 없는 한 3개월로 한다. O. 약정에 따라 6개월 할 수도 있다. O. 이렇게 1개월로 가능하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 국토부령 표준서식 있고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해 작성해야 되고 3년 동안 또 보존해야 되고요. 3자 2번 나오죠. 유효기간 3개월, 보존기간 또 3년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3개월, 3년. 그리고 정보 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숫자 7일을 준 이유는요. 맨 밑에 우리 정보 공개사항을 분석할 시간 준 거죠. 분석해서 7일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정보를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잘 이렇게 이해를 해놔요. 분석해서 7일 이내에 공개해라. 공개했구나. 의뢰인 나 못 받이 기다리잖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라. 통지할 때 뭘로? 문서로 해야 돼. 통지하되 방식의 제한은 없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7일 이내와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된다. 당연히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 통지. 앞으로 계속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 1주에 2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해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정보 공개 사항. 자, 정보 공개 사항은 어떻게 외우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8가지 더 공시지가. 그래서 공개 사항에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8가지는 우리 어떻게 외웠더라? 제목이 다 써 있습니다. 특정 권리,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입지, 환경 입지, 그 다음 얼마짜리냐,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특정이 뭐야? 특정. 종료, 서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눈앞에 열차가 달려가죠. 종료, 서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건축 연도, 구조 이런 게 특정에 필요한 사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공개해라.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무엇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쉬운 데 많이 나왔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부대에서 확인하는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만큼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태는 벽면 도배 상태. 상태. 환경조건은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입지조건은 도, 대, 차,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익혀두세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공개해야 한다. 5.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을 공개해야 한다. 5. 입지조건입니다.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입지조건을 공개하셔야 돼. 얼마짜리? 거래 예정 금액이다. 공시지가는 작년에 정답이죠.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X.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8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리듬과 박자.
그리고 중요한 건 강약 조절. 특정 권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공시니까.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동그라미 1번 밑에 박스. 자, 유효기간 아까 3개월 원칙.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어. 또 두 번째는 유효기간 안에 그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어. 이때는 동그라미 1번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동그라미 2번 소요비용. 까만색 박스 보세요. 유효기간 안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거는 중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해서 X로 출제됐어요. 할 수는 있어. 이건 위약은 아니야. 그 대신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손해를 볼 테니까 소유비용 주기로 하자. 그래서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유한 비용을 주기로 하자 이 말이죠. 이걸 예를 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개공이 중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 들 수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근데 의뢰인이 그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렸죠. 수발상. 그동안 개공이 소요했던 비용은 30이더라. 그럼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승계 30이다 얼마 준다? 30이지. 70 썼어? 50 준다는 말이죠. 밑에 주의 볼까, 주의? 지문 풀어볼까요? 자,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계약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5. 그렇게 해도 맞다 이거야.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5입니다. 그냥 위약금 준다고 해도 맞다는 거야. 또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다. 스발상. 자, 개공에게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틀립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노래 불러야죠. 범위에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주라 이거야. 자, 위반시 제재 1번은 우리 임동치에서 전이라고 외운 거죠. 전, 미, 투, 금, 전, 보휴, 사법 처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면 빠전. 임동치입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표준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쉬어. 순수 업무정지입니다. 순수 업무정지. 밑에 지문처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엄청 잘 나옵니다. 틀립니다. 순수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입니다. 셔자를 잘 골라주세요. 서자가 보이면 서자인 거 고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비교해서 써드린 거예요. 위아래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비교해보면 자 1번은 양쪽 다 개공의 의무죠. 개공의 의무. 자, 위에는 그냥 읽고만 하시면 돼.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돼 있어. 할 말 없어 쓴 거예요. 할 말 없어서. 비워놓기는 뭐하니까. 자, 밑에 전속 내려옵니다. 자, 밑줄 안 쳐도 됩니다.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라. 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시민에 공개하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의뢰인이 문서로 통지하고 또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면 안 되고 이게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에 있다면 틀린다. 이 정도는 쉽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구분만 할 점은 돼요.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먼저 일반 중개계약은 이 의뢰인은 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도 의뢰할 수 있다. 좋아. 그게 권리죠. 다음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공이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전속 내려옵니다.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어. 개공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지하고 직접 거래해서 해당하는 위약금 스발상에서 5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비용 준다. 좋아. 이게 권리죠, 권리.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으니까 권리예요. 3번 중요해요. 위아래 비교하시면 그 밑줄 쳐져 있죠. 똑같은 문장이에요.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공통 문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다음 3, 4, 5번은 유중배.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묶으시고 똑같아요. 위아래가. 똑같아요.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이게 특이한 게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안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지. 법정 서식안에는 3개월이 원칙, 약정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다음 의뢰인과 중개보수를 합의해서 미리 적는 거예요. 더 받을까 봐. 주의할 점이 있어.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런 말도 있어.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양서식에 기술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똑같다. OX. O 이렇게 나왔었어요. 손해배상 책임도 똑같다.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하라. 확인 설명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라 이런 말도 있네. 6번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똑같아요. 또 이 서식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데 이제 양서식의 뒷면인데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전용은 누구 만났을 때 이렇게 쓰세요. 매도 임대. 매도 임대를 만났을 때고 그 다음에 취득용은요. 매수 임차를 만났을 때 쓰는 서식이 되는 거지. 취득용에는 다 희망자가 들어가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양서식은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개공이 여기다 뭐 하셔야 돼? 개공과 중개 의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여기는 및 들어가면 안 돼요. 또는입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또는이에요. 완성됐을 때가 및자 들어가는 거죠.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개공만 등장합니다. 저거는 이제 기본 윤리. 이제 양쪽 의뢰인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중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이제 확인 설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중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윤리를 공부하는 거죠. 기본 윤리. 기본 윤리가 이제 우리 법에 29조에 있거든요. 29조의 1항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문장이에요. 누구랑 누구는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품위를 유지하고 항상 깔끔 단정하게 다니고 세수도 매일 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라. 한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개공과 소공의 의무겠지. 이게 29조 1항입니다. 그 다음 판례에서 주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 여러분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위임계약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 중개계약은. 그래서 그 중개계약은 민법의 위임계약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 밑에 판례 보면 판례 두 번째 걸 보세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두 번째 걸 보면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 이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같다. 그럼 맞아요. 위임관계와 같다. 그러니 민법의 위임계약에서 일처리를 맡는 사람은 위임인, 일처리를 맡는 사람은 수임인인데 민법에는 수임인은 어떤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두 가지만 나와요. 위임과 같다. 또 하나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그가 속하는 지위에서 그에게 최선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정도의 주의 의무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밑에 판례에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 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다르지 않다. 이게 중개대 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택조합원 지위 아직 분양계약 안 되고 동호수 안 나온 거 그걸 중개할 때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 상물이건 중개대 상물이 아니건 의뢰인과의 너와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니까 위인 관계니까 네가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 상물이건 중개대 상물이 아니건 항상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내볼게요. 개공이 중개대 상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오라고 표시해야 돼. 다음 29조 2항. 29조 2항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등. 우리가 중개하다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지? 가끔 우리 합격해서 나가시는 개공들이 가끔 얘기해 주거든요. 세컨 아저씨가 세컨 집 보러 온 거면 이런 거 막 입이 근질근질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얘기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개공 등은 자 밑줄 빼고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보조원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이 보조원한테 뭐래요? 네가 말해. 이럴까봐 보조원 의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폐업한 의무 이후에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그런 거잖아. 말할 게 있으면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하고 말할 게 있으면 또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하고 힘드니까 보조원한테 보조원 잘라주고 말하고 다시 고용 이럴까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 한다. 자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 있다. 있다는 걸 중요합니다. 밑줄 친 게 예외입니다. 첫 줄에 밑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때는 누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써드렸어요. 동그라미 2번에 쭉 내려오셔서 그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면 오라고 표시해야 돼. 중개대 상물이 중대한 하자는 취득 의뢰인에 대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또 이걸 위반하면 동네방네 떨고 다니면 1-1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거라고 했죠. 합의.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비밀 누설 금지문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확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